여행과 장소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선사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네카의 말처럼 여행은 무료한 우리들의 일상에 활력을 주곤 합니다. 멀리 떠나기 부담스러운 요즘, 저희 방송 여기 어때와 함께 전라도 방방곳곳을 여행하며 일상 속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그럼 오늘의 여행 출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보석 같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여기 어때의 여행 가이드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여기 어때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읽어보면서 사연자님과 잘 맞을 것 같은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기 전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본격적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개강 전에 동기들과 추억을 쌓는 당일 여행을 다녀오고 싶은데 장마랑 코로나19로 인해 전주로부터 멀리 벗어나긴 부담스럽습니다. 또 저희는 차가 없어서요. 전주에서 버스로 쉽게 이동 가능하지만 아주 재밌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곳으로 추천해주세요. 학우님께선 동기들이랑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여행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동기들과 여행을 가고 싶지만 계곡을 가기엔 장마 때문에 걱정되고 사람 많은 여행지나 타지로 여행 가기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요즘 같은 날 여행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주 근교에도 동기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 많답니다. 그럼 여기 어때와 지코의 Summer Hate 들으면서 학우님께 잘 어울리는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네,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도착한 이곳,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불리는 전주입니다. 대학교를 전주에서 다니면서 전주 생활에 익숙한데 왜 전주를 추천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학우님께 전주를 추천하는 이유는 먼저 당일 여행과 버스 여행으로 즐기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 전라도 중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주는 맛의 고장이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멋을 지닌 지역으로 전라도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전주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전라북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전라북도 내 최대 도시이며 큰 도시가 많지 않은 전라도의 유일한 특례시입니다. 과거에는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 조선의 뿌리가 되는 도시였으며 현재에는 경기전, 한옥마을, 객사 등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손꼽히는 관광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전주를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한옥문인 호남제일문, 청사초롱 모양의 가로등으로 꾸며진 전북대학교 등을 보면 전통과 조화를 이룬 도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유의 8 듣고 올게요. 네, 아이유의 8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여행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전주의 역사인데요. 전주는 조선의 뿌리 도시로 소개해드렸던 만큼 조선시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전주의 시내로 가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장소, 전주의 시내, 객사에 도착했어요. 전주 시내를 객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객사 건물 뒤쪽에 상권이 생겨서 편하게 객사라고 한답니다. 객사의 음침했던 거리에 예쁜 카페와 식당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SNS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서울의 경리단길과 분위기가 비슷하다 하여 갱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10대, 20대에 빼놓을 수 없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예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신다면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곳에서 역사 이야기를 한다니 생소하시죠? 많은 분이 객사를 거리 이름으로 알거나 마루에 잠깐 쉴 수 있는 새로 지은 한옥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객사는 대한민국의 보물 제583호이며 손님 객에 집, 사를 써서 손님이 묵는 집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게스트하우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객사는 빈객을 접대하고 숙박시키는 곳이지만 전패를 모시고 국왕에 대하여 예를 행하던 곳이기도 하며 지방 고관이 부임하면 먼저 이곳에 들러 배례를 올리던 곳이랍니다. 저기 객사 위에 한자로 무언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것은 객사의 이름, 바로 풍패지관입니다. 전주는 조선의 풍패지향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는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제왕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주의 객사는 이성계의 출생지에 경영된 객사라 하여 풍패지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풍패지관이라는 이름을 통해 전주가 조선 왕조의 발상지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조선의 국권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풍패지관을 실제로 보면 처마, 무늬 등에 있는 곡선과 기둥, 문 등에 있는 직선이 어우러져 한국적인 미를 느낄 수 있으며 노란색과 초록색, 붉은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객사를 방문하실 때 단순히 노는 공간보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있지의 낮 샤이를 들으며 다음 장소인 경기전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장소는 전주의 역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경기전에 도착했습니다. 한옥마을은 구경할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질리기도 하고 여름엔 더워서 돌아다니기 힘드시죠? 저도 올여름에 경기전을 돌아다녀 본 적이 있는데요. 더위를 먹고 결국 카페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아름다운 달빛이 비추는 이 경기전을 산책할 방법이 있다고 해요. 바로 매주 토요일 저녁에 열리는 왕과의 산책 2020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등불을 들고 경기전을 산책하며 왕으로 분장한 배우의 실감나는 문화해설과 소리 공연 및 다과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경기전을 즐기기 전 경기전 앞에 있는 비석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비석은 하마비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이 하마비 앞을 지나갈 때는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야 했으며 왕이나 장군같이 벼슬이 높은 성인들의 태생지나 마당 앞에 세워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말에서 내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전이 얼마나 신성한 곳인지 가늠되시나요? 경기전이 신성한 곳이라는 것은 전동성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해요. 하마비 건너편을 보면 전동성당이 보이시나요? 전동성당은 원래 남향으로 지어져야 했지만 이 신성한 경기전을 등질 순 없어서 경기전을 마주보고 있는 방향인 북향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경기전에 들어가 볼까요? 경기전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이 붉은색 문은 홍살문입니다. 홍살문을 지나면 외신문과 내신문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문은 신들만 다니는 신성한 곳이기에 사람은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다닐 수 있고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인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오는 게 관행이랍니다. 경기전을 돌아다니다 보면 6개의 가마솥을 발견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 안은 항상 빗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 빗물은 불이 날 때 소화수로 사용하고 나아가 불도깨비가 불을 내려고 왔다가 빗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도망치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안에 들어가면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했던 곳인 전주사고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쌓으면 아파트 12층 높이가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고 서울, 충주, 상주, 전주 이 네 곳에 저장되었는데 임진왜란으로 인해 서울과 충주, 상주 세 곳이 불타 유일하게 전주에만 남아있었다고 해요. 이 전주에만 남아있을 수 있던 이유는 왜군이 침투한다는 소식을 들은 안의, 손흥록이라는 두 선비가 정읍 내장산으로 피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선비를 위한 비석이 경기전 안에 있답니다. 여러분들, 구름이 그린 달빛과 광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경기전 대나무 숲에서 명장면을 탄생시켰다는 것인데요. 옛날부터 대나무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기에 사용했다는 것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나무는 불에 탈 때 타닥타닥 소리가 나서 어디서 불이 났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 숲에서도 선비들의 지혜가 녹아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하이의 홀로 들려드리면서 마지막 장소로 떠나볼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술 즐기시나요?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소개해드린 만큼 전통술이 유명한데요. 한옥마을에 위치해 경기전에서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이곳. 오늘의 마지막 장소 전주 전통 술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전주 전통 술박물관은 작년 다름 아닌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방문하여 직접 전통주를 빚는 체험을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방문하시면 전통주 빚는 것뿐만 아니라 술에 대한 이야기 듣기, 술 문화 배우기, 전통주 시음하기, 모주 거르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통술 박물관에 오셨으니 우리나라의 전통술 가양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양주는 집에서 담근 술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훨씬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래의 술 빚기 방법과 풍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래의 방법으로 집에서 빚었기 때문에 우리의 술을 집가, 그래서 가양주라고 부른답니다. 또한 가정에서 술을 빚어 마시는 풍습이기에 지방, 가문, 빚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갖가지 가양주들이 등장하였고 다양한 맛과 향기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주식과 부식으로 삼는 곡식과 천연 발효제인 누룩과 물을 원료로 하여 다양한 가향제나 약용약재를 첨가하여 발효 및 숙성시켜 만들며 이렇게 만든 전통술을 형태에 따라 탁주와 청주, 소주와 같은 증류주로 나눕니다. 술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차이점은 잘 모르시겠죠? 술독에서 술을 거르는 도구인 용술을 박아 맑은 술을 받아내면 청주, 용술을 박지 않고 그냥 걸러내서 얻은 뿌연 술을 탁주, 청주나 탁주 등을 가열하여 증류기를 통해 얻은 도수 높은 술을 소주라고 합니다. 흔히들 하는 오해가 탁주와 막걸리가 같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막걸리는 탁주를 거를 때 물을 넣어서 거른 것이고 이 탁주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는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든 뒤 물을 타서 쓴맛을 줄이고 각종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마시는 술, 이 소주가 가양주라니 조금 놀랍지 않으시나요? 친구들과 여행하면서 술을 마시는 시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술을 마실 때 이렇게 가양주에 대해 공부하고 즐긴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마시는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한번 전주 전통 술 박물관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여기어때와 함께한 오늘의 전주 여행.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으로 객사와 경기전, 그리고 전통 술 박물관까지 전주의 곳곳을 다녀와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주에 대한 비밀스럽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주가 평소랑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여행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다음 주에는 또 어디를 소개해드릴지 무척이나 설렌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의 지치고 무기력한 일상 속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테니 여기어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여기어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아름, 기술의 조민주,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